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백델 토크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승부욕의 성평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진행을 하게 됐고, 몸의 자유, 억압되어 온 여성의 욕망과 도전을 깨우다라고 하는 긴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오늘 그 메인이 되는 또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줄여서 골대녀와 수우파 PD님과 출연자분들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어떤 분들이 나오실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모셔서 속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 옆에 계신 권영구 PD님부터 간단히 그 인사 말씀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 때리는 그녀 권영구 PD고요. 뭐 이렇게 이런 자리에 초대해서 너무 영광이고 지금 엄청 떨리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배우 이영진입니다. 네, 소속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시죠. 소감이요? 소속 프로그램. 네. 네,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예전에는 액션이스타의 선수였지만 지금은 불사조 유나이티드로 돌아온 선수라고 하기가 이제 조금 부끄러운데 이영진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드 오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연출을 맡은 엠넷의 정경호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컨텐츠 비평하는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김민정입니다. 네, 오늘 이 네 분과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이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두 프로그램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오늘 많이들 오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오늘은 그냥 줄여서 골대녀 수우파 이렇게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월드 오브 수우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 투어를 이제 또 막 끝난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골대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인사하셨던 그 이영진 배우님께서 이제 불사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새로운 팀의 일원으로 또 새로 합류하시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수우파와 골대녀가 계속 그 세계관이 확장되고 있는 그 지점에 이제 시작된 이 자리이기도 하고, 또 김민정 교수님께서는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그동안 이제 피력해 오셨기 때문에 또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눠주실지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그 네 분께 뭐 아까 인사 말씀 해주셨지만 조금 더 길게 요즘에 어떤 근황이라던가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된 느낌,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또 마무리하신 또 PD님들의 소회, 이런 것들 좀 들어보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그러면 사실 그 오늘 그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되게 걱정이 됐던 네, 권영구 PD님부터 뭐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골대녀 같은 경우에는 한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10개 팀들이 통합해서 단일 리그를 처음으로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난주에 결승전이 방송이 나갔고, 뭐 지금 세간의 많은 관심과 화제의 중심 속에 있어서 뭐 말씀대로 이거 괜찮나라고 걱정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많은 관심과 뭐 그 와중에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피드백도 있고 해서 이걸 되게 소통하면서 되게 재밌게 저희 팀원들이랑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다행히 저희가 어제 오늘에서 이틀간 춘천에서 K리그에서 주최하는 각 구단 산하별 여자 축구팀들이 모여서 27개 팀이 모여서 그 축구 토너먼트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골대녀도 한 팀으로 나가갖고 그 촬영을 마치고 왔는데, 뭐 진짜 뭐 축구를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주말 이틀을 빼서 전국에 있는 뭐 제주도부터 해서 뭐 오신 분들이 이렇게 춘천에서 한 장소에 모여서 축구를 즐기는 모습 보면서 뭐 엄청나게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숟가락 정도의 기여를 골대녀가 하지 않았나 하는 그냥 뿌듯함을 좀 느끼고 이렇게 오늘 여기 참석했습니다. 네, 저는 뭐 우선 최근 근황은 사실 제가 뭐라 그래야 되지? 저 운동을 사실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걷는 것도 많이 안 걸었고, 근데 골대녀가 제 인생을 진짜 많이 바꿔놨어요. 그래서 살면서 처음으로 운동이라는 걸 이제 골대녀를 통해서
풋살을 이제 접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골대녀 액션이스타를 이제 하차한 이후에 계속 몸을 써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영역을 좀 넓혀갔어요. 그 PT도 계속 받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발레도 아주 초보이긴 하지만 발레도 배우고, 그리고 최근에 러닝도 예, 조금씩 하고 있고, 그렇게 뭔가 몸을 좀 더 생각하고 제 몸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제 몸을 이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연락을 받고 불사조라는 팀을 만든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하차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2년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골대녀에서 액션이스타로 활약을 한 게 딱 2년이었는데 2년 뛰고 2년 쉬었는데 2주 만에 경기를 나가라고, 제가 46살인데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이 그런 부탁을 하시길래 제가 또 딴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의리 하나 있어서 네, 그렇게 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오는 수요일에 저희 불사조 유나이티드 경기가 방송이 돼요. 그래서 전 뭐 어떻게 했는지 사실 기억도 안 나는데 네,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스우파가 이제 끝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고, 그리고 저희가 월드 그 전국 투어가 끝난 게 아니라 어제부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지금 잠실에서 하고 있고 이따 7시에 또 하게 될 텐데, 이어서 12개 도시에서 계속해서 투어가 이어질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조금 쉬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다음 기획을 어떤 걸 할지를 뭐 고민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저는 중앙대 문예창작학과의 교수로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과 똑같이 이제까지는 컨텐츠 밖에서 이 두 작품을 굉장히 애청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마음으로 하고, 혹은 아니면 대신하는 마음으로 이 옆자리에서 컨텐츠 안에 있는 분들을 한번 만나러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이제 사실 이 그 골대녀 수우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세계관이 확장되어 와서 이제 지금까지 이르는 프로그램이고, 이제 신생 프로그램이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PD님도 이 프로그램에 이제 합류하신 지가 꽤 오래됐고, 그리고 이영진 배우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약간 쉬셨다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 두 프로그램은 거의 뭐 이제는 뭐 이게 뭐 특정해서, 그러니까 뭐 스포츠 예능이다, 뭐 혹은 뭐 한국을 대표하는 예능,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거의 뭐 예능 프로그램의 전원일기 같은 굉장히 되게 역사가 오래됐어요. 이렇게 사실은.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면 내가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랫동안 즐겨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나눠볼까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두 프로그램을 뭔가 좀 새롭게 좀 바라보는 좀 뭐 시선이라든가 지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오늘의 이제 주제죠. 그러니까 승부욕의 성평등, 몸의 자유, 억압되어 온 여성의 욕망과 도전을 깨우다라고 하는 이제 제목을 붙이게 됐는데, 그럼 이 제목을 처음 들으셨을 때 여기 계신 PD님과 그 출연자 분들께서는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좀 이런 것들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권영우 PD님 어떠신가요? 예. 저 사실 이 연락을 받고 진짜 처음, 제가 왜, 저는 육신이 남자인데 제가 어떻게 여자의 이야기를 하죠라고 먼저 물었어요. 왜냐면 저는 모르니까 여자의 몸이 어떤지, 어떤 사회 속에서 커와서 이 축구를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부끄러움과 두려움, 뭐 그런 게 가장 많았다가, 또 한편으로는 근데 이 어떤 여성들의 승부욕이라든지 새로운 도전, 뭐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되게 가까이서 관찰하는 관찰자여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재밌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겠다, 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저는 요 얘기를 받았을 때. 그리고 뭐 사실 제가 뭐 그 다음 얘기까지 뭐 예.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PD님께서 러닝맨도 좀 이렇게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런 주제에 맞춰서 좀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제 긴 시간 이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이끌어 오시면서 느꼈던 어떤 내부자의
어떤 소외가 분명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접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진짜 어떤 도전, 뭐 승부욕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저는 맨 처음 골대녀를 처음 오거나 아니면 여성 연기자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이게 되게 처음엔 되게 생소했거든요. 여자들이 축구를 하면서 다치기도 하고 막 이영진 배우 같은 경우는 막 갈비뼈가 다치고 뭐 허벅지가 수시로 올라오고 이런 이 부상 자체부터 치료 뛰는 거 자체가 되게 생소했어요. 저한테 맨 처음 여자들이 운동하는 것부터 부상, 재활 모든 게 생소했다가 이게 3년 4년 지나니까 이 자체가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게 뭐 비단 축구 아니면 축구가 갖고 있는 가치 이것들이 되게 뭔가 남자의 뭐 다른 여성이 많이 하지 않는 영역이었다가 이게 점점 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이게 저한테 되게 의미 있고 이런 속에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럼 직접 그 안에서 경기를 하신 이영진 배우의 소회도 좀 궁금한데요. 특히나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골대녀 오랜 팬으로서 보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실 예전 초창기에는 뭐 특정인의 이름을 좀 거론하게 됩니다만 뭐 이성미 씨라던가 뭐 혹은 뭐 이경실 배우, 이경실 코미디언이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예능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지금은 약간 예능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진짜 찐으로 너무 이제 그 경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높아진 상황이어서 이영진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뭐 골대녀의 모든 선수들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 중년 여성으로서 저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사실 뭐 억압된 온 여성의 몸의 자유잖아요. 이게 사실 제가 어릴 때 제가 몸으로 뭔가 스포츠는 아니지만 뭔가 움직여봤다고 하면 사실 공기놀이밖에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공기놀이 아세요? 힘을 잃어서 뭔가를 했다 하면 저 공기놀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고무줄도 좀 했었나? 이게 사실 최근에 뭐 최근에 논란이 됐던 기사와 이런 것과도 조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골대녀에 나오는 선수분들이 대부분 저와 아마 비슷하거나 저보다 조금 더 나은 뭐 특정 몇 명을 빼고서는 아마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 주제를 보고 들었던 생각은 저희에게도 저희가 성장하기 위해서 과도기가 있거든요. 많은 남성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축구도 있을 수 있고 야구도 있을 수 있고 단체로 뭔가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즐기면서 성장하고 자라오셨더라고요. 근데 저희라고 하면 그렇지만 저만 해도 그런 스포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어떤 스포츠맨십이나 뭐 이런 것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골대녀를 하차한 이후에 FC 영진이라고 너무 귀여운 이름의 풋살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녀 혼성팀이에요. 근데 그 팀을 오히려 제가 지금 한 2년 정도 뛴 거죠. 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혼성팀이다 보니까 남자분들도 한 절반 정도 있는데 이기고 지는 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 약간 되게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저만 해도 그게 머리로는 그렇죠. 이기는 날도 있고 지는 날도 있죠. 근데 마음이 납득이 안 돼요. 저 되게 열심히 뛰는데 왜 내가 골을 못 넣지? 그리고 내가 지금 진 거야? 왜 자존심이 상하지? 이게 머리와 마음이 아직도 과도기에 있어서 아마 골대녀에 출연하는 8할의 선수들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승부욕이 이성을 다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것도 사실 조금 제 입장에서 보면 조금 슬프기는 해요. 왜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지금 중년의 나이에 남들은 약간 평온하게 저도 그런 날도 있지라고 하고 싶은데 내가 왜 나는 욱하는 감정이 나올 때마다 좀 이래서였구나.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구나. 내가 체득해보지 못한 몸의 싸움들이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15경기 7골이신가요? 제가요? 네. 제가 그랬나요?
골 넣는 수비수로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뭐 그렇죠. 그때는 그랬죠. 뭐 골을 골대 앞까지 가서 넣어야 돼? 죄송합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경욱 PD님도 혹시 어떠신가요? 예. 아,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도전을 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 도전을 해야 되는 방향성이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인지가 됐던 방향성으로 갔던 것들이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크로스오버가 됐고 유니섹스라는 말이 생기면서 저런 도전도 해볼까? 라고 하는 데서 오는 신선함과 새로움 그리고 재밌음 그리고 충분히 그런 크로스오버적인 도전 자체에도 전혀 그런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무리가 없구나라는 것들이 많은 뭐 프로그램을 떠나서도 여러 가지 취미생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또 지금은 또 새롭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지고 하지만 또 언젠가는 이것도 당연하게 되는 그런 도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뭐랄까 이게 새로움일 수도 있겠지만 원래 있었던 그 도전이라고 하는 정신과 도전의 방향성이 바뀜으로 인한 요즘의 현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김민정 교수님의 의견도 굉장히 이제 궁금한 게요. 이 두 프로그램을 이제 오랫동안 그 애정을 갖고 지켜봐 오셨고,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 그 다른 예능 프로그램들하고도 비교해봐도 확실히 이런 그 컨셉에 이제 주제를 붙일 만한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예전에 발표한 글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 싸움캐에 관련해서 드라마에 어떠한 여성 싸움캐들이 등장했는가를 한번 비평한 글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좀 여자들이 혹은 남자도 뭐 당연히 할 거겠지만 좀 몸을 사용하는 내용들을 조금 좋아해요. 몸을 좋아하기도 하고 몸싸움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한번 부모님이 태권도 학원에 보내주신 적이 있었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지나치게 열심히 해서 노란띠까지만 하게 했었어요.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그것만 해서 그래서 제가 제 마음 안에는 좀 몸으로 하는 일에 대한 무한한 환대 약간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두 작품을 굉장히 애정 있게 지켜봤었는데 사실 그 이영진 배우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랑 이제 비슷한 시대를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때만 해도 이 몸의 자유 이런 게 사실 몸의 의미가 여성과 남성에게 조금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가장 저는 이제 먼저 떠오른 게 뭐였었냐면 바카스 광고였거든요. 아마 2000년대 전후로 해서 그 시대를 제가 보니까 살아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순간 앉아 계신 분들이. 근데 유명했던 바카스 광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남자 두 친구가 있어요. 근데 약간 태격한 거예요. 이게 티키타카를 한 거죠. 그랬을 때 농구를 하면서 서로 화해하는 장면인데 그래서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카피가 한 게임 더 할까? 이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그 몸싸움이라는 거, 이 몸이라는 게 그러니까 남성의 전유물 혹은 아니면 남성 연대의 굉장히 견고한 혹은 아니면 그들의 연대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뭐 언어, 사회적인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서사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골대녀나 아니면 수우파 이 두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몸싸움 혹은 아니면 몸 이런 것에 대한 남성들의 견고한 카르텔의 균열을 일으키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여성들이 등장을 해서 성공을 했다 혹은 여성이 등장했는데 성공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몸의 언어나 뭐 몸싸움의 언어 이런 서사들을 여성에게 확장을 했고 근데 또 이게 여성에게만 사실을 확장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성과 더불어 사는 게 바로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자유함 그리고 확장의 서사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이제 갑자기 생각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예전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놓고 보면은 이제 워낙 또 너무 제가 옛날로 거슬러 가는데 명랑 운동회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예전에 일요일 밤에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주병진 노사연 두 분 있으면은 이제 노사연 씨가 좀 그런
그 가끔씩 안에서 막 레슬링도 하시고 막 체육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이제 여성들이 그런 어떤 그 운동하는 캐릭터로 등장했을 때는 약간 좀 이색적인 것 이런 식으로 조금 취급이 되거나 혹은 단독으로 하는 거였지 무슨 몸싸움이라든가 이런 게 잘 없었고,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명절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 뭐 씨름을 하거나 뭐 복싱을 하거나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다뤄지긴 했으나 지금 이제 골대녀나 수우파처럼 거의 뭐 매주 여성들이 몸싸움을 하고, 특히 가장 최근 골대녀를 보니까 어깨가 빠지고 발목이 부러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TV에서 본 적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그리고 좀 비슷한 계열로는 이제 남자들이 출연하는 이제 뭉쳐야 찬다가 있는데, 뭉쳐야 찬다 같은 경우는 어쨌건 원래 운동을 하던 뭐 국가대표 선수들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원래 하던 종목과 다른 종목을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변이가 있는 건데, 말 그대로 이 골대녀는 진짜 안 하던 사람들이 그 하면서 뭔가 좀 성장을 해 나가고, 그리고 또 수우파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댄스를 하던 사람들이긴 했으나 완전히 다른 사람들하고 팀을 이루고 뭐 이렇게 좀 공연을 하는 이런 그 서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점들이 기존에 우리가 이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접하지 못했던 완전히 그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문화평론집을 하나 내셨는데,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이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인상적인 대목을 또 쓰셨던 기억이 있어서 교수님 한 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가 주변 사람 지인들한테 만약에 다시 한번 태어날 기회가 있다면 꼭 댄서로 태어나고 싶다, 몸치지만 그럴 정도로 댄스를 사실 굉장히 좋아해요. 보는 거를. 네, 하진 못하니까요. 몸치라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우파 같은 경우는 전 시즌을 다 봤거든요. 그때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을 때 뭐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냥 여성 예능이 하나 성공했다의 의미가 아니라 예능의 하나의 장르적인 진화를 보여준 작품이다, 컨텐츠다라고 제가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수우파라는 하나의 그런 프로그램을 IP 삼아서 스걸파, 스맨파 이렇게 스트릿 댄스 유니버스를 만들잖아요. 하나의 세계관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특히나 그 중에서 이제 수우파에서 이제 그 성인 여성이죠. 에서 스걸파로 넘어갔을 때가 가장 뭉클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물론 이제 성인 댄서에서 10대 댄서로 넘어갔을 때 여러 비즈니스적인 그런 판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작진에게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서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여성 리더 혹은 아니면 여성 개인의 욕망이나 성공이나 승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점을 둔 서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육성하고 양성하게까지 됐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 리더들이, 여성 개인들이 자기가 성취하고 승리했던 그런 경험들이 이제 누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생각할 정도까지 됐다라는 그 지점이 사실 저는 굉장히 뭉클했었는데, 그 이 수우파의 또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여성 리더들이 등장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한 명의 여성 리더가 아니라 그 리더들마다 사실 굉장히 다양한 리더십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다양성이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모니카의 그런 강한 리더십이 좋았다가 조금 지나서는 아이키의 그런 수평적인 리더십이 좋았다가 최근에 이제 월드편 같은 경우에는 립제이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이부키하고 이제 립제이가 이렇게 배틀을 붙잖아요. 그랬을 때 똑같은 와킹으로 붙다 보니까 근데 스타일의 비교가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표현을 할 때 이제 물과 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조금 과거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리더십이라고 하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강한 리더십, 조금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면 우리가 봐온 롤모델이 약간 남성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함에 대한 갈구 혹은 아니면 그것들을 조금 따라가야 된다, 닮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근데 립제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라고 비유가 되면서 뭔가 굉장히 부드럽고 우아하고 온유하고,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약간 여성들에게는 자칫 여성적이다, 소위 페미닌적이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약간 리더십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을까 해서 약간 경계했던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정말 전면에 내세워서 이제는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리더십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게 여성들이 꿈꿀 수 있는 그런 세계의 가능성을 굉장히 다양하게 넓혀줬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인사이트가 좋았고 또 위로를 받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여자 리더가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도 여자가 리더십이 펼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허니제이식의 리더십을 또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금방 그 교수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정경욱 PD님께서 혹시 덧붙여주실 말씀 혹시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제가 뭘 덧붙일 수 있을까 싶은데, 캐릭터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그 리더십의 다양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어요. 근데 그런 각각이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어떤 리더십을 해야지만 무조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좋은 아웃풋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이건 정답이라는 게 없구나라는 거를 각 팀에서 항상 각 크루에서 보여주다 보니까 하면서 저희 이렇게까지 뭐 저도 이렇게 텍스트로 뭔가 표현을 해본 적은 없지만 계속 배웠던 것 같아요. 이게 설령 성별을 떠나서도 무조건적인 강압, 하지만 또 그 강압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그 크루원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들. 그럼 과연 그거를 어떻게 칼로 물베듯이 딱 자를 수 있는 걸까? 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배웠고, 그냥 그런 뭐 사실 저희가 이 수우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도 가장 중시했던 부분 중에 하나도 캐릭터이긴 했었거든요. 어떤 캐릭터들과 개인적으로는 어떤 캐릭터들이 나오고, 그 캐릭터와 캐릭터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또 어떠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셨어가지고, 많은 댄서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조금 신선함과 재미를 주지 않았나라는. 그리고 더 나아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도 뭐 스맨파도 했었었고, 얘기 많이 해요 주위에서도. 왜 스맨파 2는 하지 않냐, 수우파는 벌써 3까지 하면서 라고 하는데, 뭐 이게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데, 여성분들이 훨씬 더 솔직하십니다. 카메라 앞에서 본인의 감정을 더 잘 드러내고, 뭐 이게 시대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촬영을, 저희도 이제 말 그대로 거치나 하루 종일 찍은 몇 시간씩을 찍은 것들을 소스를 편집하다가도 이런 멘트를 했고, 이러한 자신감을 보였고, 이러한 의지를 보인 멘트들을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재미로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끼리 있으면은 그 얘기를 꼭 말로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뭐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내가 이겨야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 편집을 하거나 하는 소스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많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남자들이 승부욕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재미로 많이 표현이 됐고, 캐릭터로서 많은 리더십, 혹은 리더가 아니더라도 막내들 혹은 또 미들 계급에 있는 친구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저도 이제 립제이님 얘기를 잠깐 해주시니까, 중간에 저희 이제 약자지목 배틀이라고 첫 미션의 중간에 아마 모티브 팀의 로건이라고 하는 친구와의 배틀이 끝나고 했던 거였던 걸 기억하는데, 립제이님이 갑자기 잠깐만요 하고 나와서 지금 당신들과 이런 배틀을 할 수 있는 이 순간에 너무 영광이라고 느낍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냥 프로그램 전체를 그냥 한마디로 끝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던, 저한테는 약간 좀 되게 하이라이트 같은 한마디였는데, 그런 뭐 한 단어가 또 말씀해 주셨던 립제이의 물 같은 리더십이지 않았나, 부드러운 리더십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만 이제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승부의 성평등이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이제 명확하지만 여성 리더십을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신선하고 흥미롭고 되게 인상적인 대목인데요. 마찬가지로 그 골대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매 팀마다 감독들은 다 뭐 2002 월드컵의 주역들인 남성 감독들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뭐 이영진 배우를 포함해서 뭐 박선영 뭐 그리고 뭐 이현희 뭐 이런 등등 우리 흔히 여성 리더십이라고 부를 만한 요소들을 매주 이제 접하고 그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동료들을 뭐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지고 있을 때 포기하지 말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이기고 있을 때도 우리 0대 0으로 생각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다독이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그 인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같은 의미에서 이제 골대녀의 그 두 분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뭐 리더라고 얘기하기는 부끄럽지만 그 액션이스타 팀에 있을 때 주장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저 포함해서 한 6명 정도 있는 건데 정말 개개인의 성향이 다 달라요. 모두가 뭐 어떤 사람은 강하게 지금 이거 해야 돼라고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얼르고 달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뭔가 이렇게 성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 성향을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제 성향대로 할 수만은 없거든요. 이게 그냥 뭐 수우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그냥 뭐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토론하는 거면 그냥 제 스타일로 얘기해도 되겠지만 이게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체력도 다르고 신체를 쓸 수 있는 능력도 다르고 그리고 운동을 접하는 마음가짐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도 뭐 해본 적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되게 많은 시행착오들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떤 리더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리더를 만들어주는 팀원들의 자세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어쨌든 저희도 11개 팀 뭐 불사조까지 합치면 12개 팀이면 11명의 주장들이 있고 그 색깔이 정말 다 다르고 하는데 이게 이 팀에서 되게 잘했던 주장이 저 팀 간다고 이 방식이 잘 먹히지 않고 뭐 이 팀에선 되게 별로였던 주장인데 또 저 팀 가면은 되게 그 팀과 융화를 잘해서 막 팀의 성적을 올리고 팀 분위기를 바꾸고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이게 뭐 리더십도 리더십인데 그 팀 문화라든가 팀 팔로우십이 어떻게 형성돼 있고 그 안에서의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팀 분위기가 모든 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네, 그냥 그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그 오늘 이제 그 객석 질문을 받는 시간도 있는데요. 한 5분께 드리는 선물도 있으니까 나중에 질문 생각하셨다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쯤 잠깐 뭐 그 쉬어가는 느낌으로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뽑는 그 이 프로그램의 최애 캐릭터, 최애 팀 이런 거 여쭤보면 답변 가능하실지 궁금합니다. 제 옆에 앉았다는 이유로 계속 지목당하시는 권영우 PD님부터 어떠신가요? 골대녀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거나 뭐 편하게 생각하니까 PD와 이걸 떠나서 출연자 편하게 생각하는 건 진짜 옆에 계셔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영진 배우가 없었으면 안 했을 텐데 이영진 배우가 가장 그냥 누나 같아요. 되게 편하게 누나 같고 저처럼 양심 없고 염치 없는 연출을 의리 하나로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급하게 불렀어요. 누나 우리 2주 3주 뒤에 경기인데 어떻게 해요? 팀원도 2주 3주 아니잖아요. 2주. 2주 반 정도가 남았는데 경기가 어떻게 해요? 선수도 아직 안 꾸려져 있고 뭐 누가 몸이 만들어진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디어 하나로 의리로 믿고 물어봤거든요. 좀 6명 정도 골대녀를 떠난 사람을 좀 모으고 싶어요 했을 때 되게 지지도 많이 해주고 나서서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고 사실 이 자리도 저한테는 되게 용기를 내서 나온 자리거든요. 제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막 공포와 이게 사로잡혔는데 이영진 배우가 괜찮아 가서 나만 믿고 해 해서 이렇게 되게 여기까지 앉혀주신 분이에요. 물론 옆에 계셔서 하는 말이에요. 모든 말들은. 근데 그런 측면에서 되게 제가 골대에서 가장 고마워하고 의지하고 뭐 이렇게 공감하는 선수입니다. 아니 이 캐스팅 비화를 조금 풀자면
아, 나 진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화로 얘기할 순 없으니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하시길래 이미 빨간불이 떴죠. 경고다. 이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 되나? 라는 고민과 함께 무슨 얘긴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만났어요. 근데 대뜸 협박 먼저 하시더라고요. 불사조라는 팀을 만들 건데 우선 이 팀을 만들 때 선영 언니와 영진 누나가 하지 않으면 이 팀 안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관둔 지 2년 정도 됐고 저 행축 질축 하고 있었고 뭔가 떠넘겨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 그러면 선영 언니는 뭐라고 하시냐? 네. 아, 선영 누나는 지금 못 만들고 계세요. 라고 하길래 그때부터 약간 이게 제가 여기서 저는 안 할래요라고 파토 내기 시작하면 역적이 되는구나 라는 압박을 받고 그러면 선수는 누구누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영 언니와 저밖에 없다고. 근데 둘이 합쳐서 거의 100살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축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고 빨리 꾸려보자라고 해서 이제 3년신 주명이라는 배우를 이제 섭외를 하고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팀이 만들어진 건데 되게 오랜만에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일지 좀 공감이 되기 힘드시겠지만 저 골대녀 들어오고 이틀 만에 햄스트링 끊어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햄스트링 끊어졌다는 말을 듣고 제가 했던 말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멍청한 말이었어요. 햄스트링이 뭐예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게 있어요. 그게 근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근육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모델 생활도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어요. 되게 햄스트링 이름이 예뻐가지고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있구나. 진짜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할 때는 제발 다치지만 말자라는 이제 딱 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니니까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뭐 여러 개인적인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액션이스타에서는 제가 가장 맏언니였고 주장이었고 모든 걸 좀 통솔했어야 됐고 뭔가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제가 할 수 있는 게 100이면 항상 300, 500이 얹혀져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좀 무거웠거든요. 근데 불사조라는 팀을 이제 오랜만에 갔는데 일단 선영 언니가 있고 정말 불사조의 시조새 근간 선영 언니가 있고 저희 팀에 각 팀의 주장이었던 사람만 3명 그러네요. 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말하지 않아도 다들 뭔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지각 한 번 없고 정말 훈련할 때 딱 훈련하고 좀 김승혜 씨가 좀 시끄럽긴 했지만 뭐 너무 즐겁게 훈련하고 그랬어서 경기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금 성장한 것 같아요. 경기의 결과보다 과정이 너무 행복했어서 수요일 날의 경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이미 결과는 나왔겠지만 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이제 골대녀에서 이제 불사조 유나이티드가 결성된다라고 하면서 박선영, 이영진 딱 두 사람만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약간 가슴이 웅장해진다라는 느낌? 이걸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따지고 보면 이 두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강야가에 나오는 뭐 니퍼트나 이대호 같은 사람도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이걸 보면서 내가 왜 가슴이 웅장해지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확실히 이 어떤 유니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제 견고하게 잡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대되는 조합이었고 더군다나 그런 것도 있죠. 팬으로서 보면 이제 저 선수들을 못 보겠다. 이제 그 리그에서 그 강등 당했으니까 그랬던 뭐 김승혜 선수라든가 오나미 선수가 또 합류한다고 하니까 저런 데서 생기는 시너지는 뭘까 궁금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아무튼 2주 전에 그 딱 보는데 너무 이렇게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레전드래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정명욱 PD님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최애 팀과 크루를 꼽는다면 누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번 월드 오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하면서 우승팀도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오사카 오조갱이라고 하는 팀이 진짜 인기가 많잖아요. 진짜 인기 많고 사랑 많이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한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사실 방송적으로 재미를 많이 준 크루는 아니었어요. 이제 모티브라고 하는 3위를 한 미국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을 옆에 촬영할 때나 이렇게 보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리더였던 말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 저런 사람이 크리에이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냥 댄서라고 정말 이게 무슨 정말 오바에서도 아니고 저 사람은 댄서라고 지칭하기에는 너무 큰 크리에이터적인 면모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리스펙을 해야겠다 저 친구는 할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왜냐면 이번에 저희 미션 중에서 이런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댄스뿐만 아니라 뭐 메가크루 미션도 그렇고 이 비디오 영상을 만들기 위한 스텝들까지도 너희가 다 꾸려서 한번 해봐라. 제작비를 줄 테니. 그랬을 때 너희들이 한편으로는 감독도 돼야 되고 한편으로는 카메라도 봐야 될 줄 알고 편집도 해야 될 줄 알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친구가 만들어낸 아웃풋이 이게 과연 저 친구들을 안 데려왔으면 우리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 정도로 정말 좀 다른 느낌의 아웃풋이 나왔고 그 당시에 이제 기억에 남는 댓글 중에서 이제 그 팀이 만든 메가크루 미션 보면서 무슨 나이키나 애플 광고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문장이 너무 공감이 갈 정도로 어떤 느낌으로 저 얘기를 하는지 알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뭐 사실 엠넷의 스타일을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빠른 편집과 되게 현란한 척하는 편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의 편집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한 컷이 정말 5초, 10초, 길게는 15초까지도 그냥 쭉 가는데 거기서의 저 몰입력을 낼 수 있는 저 힘은 도대체 뭐지? 야, 저 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편집했으면 저런 아웃풋을 냈었을까? 아니, 절대 못 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이 미국에서의 유튜브 임급동 7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친구와 크루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 방송에는 많이 이게 저희도 막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많이 포장을 못하긴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좀 많이 리스펙하고 기억에 많이 남고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아티스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그 월드 오브 스파 같은 경우는 가장 화제가 됐던 영상이 역시 그 범접의 메가크루 미션이었는데요. 사실 저도 그 영상을 접하고는 지난 1년간 무슨 뭐 영화 드라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큰 충격을 준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홀린 듯이 진짜 한 15번 정도인가? 10번 넘게 계속 반복해서 봤을 정도로 되게 충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작품들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범접의 메가크루 미션 영상 딱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엄청나게 화제가 됐잖아요. 그 댓글도 장난 아니었죠. 네. 각종 공기업에서 모두 댓글을 달아주셨고 무형 문화예산으로 유산을 이렇게 맞습니다. 지정해야 된다 등등. 예. 그래서 뭐 결국에는 그 범접의 그 메가크루 영상으로는 하진 못했지만 이번 광복절 특집 방송 때도 이제 범접이 가서 이제 그 100명까지는 못 채웠었고 한 50명이 모여서 또 새로운 퍼포먼스 보여주고 했는데 아까 이영진 배우님이 얘기해 주신 거랑 좀 연결되는 게 범접이라는 팀이 되게 특이해요. 왜냐면 리더가 9명이 모여서 리더 8명에 립제이님까지 모여서 만든 팀이거든요. 거기에 그 불사조 유나이티드인 거죠. 예. 네, 그렇죠, 맞아요. 정말 그런. 근데 사실 저희도 이 팀을 만들면서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도 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속칭 얘기하는 센 사람들이 모이는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진짜 뭐 아니면 도다.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진짜 센 팀이 될 것 같고
하다가 안 되면 첫 번째 탈락이 되겠구나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사실 저희 방송 내에서도 초반에는 정말 힘을 못 쓰기도 했고요. 근데 그 변곡점이 됐던 딱 그 순간이 그 메가크루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매일 연습할 때 또 촬영할 때도 항상 옆에 있었지만 이제 특히나 그 리더들 중에서 리더를 맡았던 허니제이님이 촬영 날 저희가 제작비를 줬다고 했잖아요. 제작비가 있으니까 촬영을 이틀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정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스텝을 끌일 정도의 돈이 안 되니까. 무조건 오늘 찍어야 되는 모든 씬을 다 찍어야 되는데 옆에서 저가 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사실 뭐 공평성에 어긋나다고 하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한마디씩 저도 이제 좀 도와주고 싶어서 한마디 던졌을 때 약간 솔직히 허니제이님의 눈에 시야가 되게 좁아져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강하게 저는 이거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걸 외치는데 이 사람 지금 되게 떨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이 밀어붙이는 거를 보면서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게 미션이었으니까.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저 사람의 캐릭터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저한테 보였으면은 거기 모여있는 100명의 댄서들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허니제이님이 지금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떨고 있구나라는 걸. 근데 거의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다른 리더들, 뭐 아이키님, 뭐 립제이님 등등등등 리더들이 각자의 포지션에서 진짜 군말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머릿속에도 다른 게 더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걱정도 많이 했고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이제 편집을 진짜 해서 갖고 온 그 아웃풋을 딱 기한 내에 딱 제출을 했는데 멋있었죠.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터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였었고 사실 뭐 이제 PD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PD의 입장에서의 편집 기법에서의 흔히 저희는 이제 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많이 보였어요. 이 편집 퀄리티 어떡하지? 근데 사실 여기 그 영상을 보신 어느 분도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지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갖고 있는 또 프레임이었었고 저희 제작을 또 오랫동안 해왔던 곤조였을 수도 있겠구나. 제작진이 오히려 크리에이티브하지 못했었구나라는 반성도 많이 했고 좀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뭐랄까 범접팀이 조금 더 승승장구하려고 노력했던 부분 뭐 결국에는 뭐 파이널까지 가지 못했지만 그런 모습들 보면서 또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네, 뭐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았나 뭐 했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미션이었습니다. 네, 좀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어떠신가요? 그 두 개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꼽아주신다면 너무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여기에 이제 초대받았을 때 이영진 배우님이 오신다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게스트로. 네, 진심으로요. 옆에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옆에 안 계셨어도 드리는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수우파는 제가 아까 이제 립제이 댄서분이라고 밝혔는데 사실 수우파하고 골대녀가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볼 때에는 사실 수우파는 원래 댄서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하는 건데 골대녀는 본업이 아니거든요. 네, 이영진 배우님은 배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끔 골대녀를 보다 보면 잊게 되거든요. 이게 정말 축구 선수들이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골대녀가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기대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축구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가의 좌충우돌 도전기.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좌충우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뭔가 미숙함, 그래서 거기서 오는 유머, 뭐 귀여움, 약간 이런 포커스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 알게 돼요. 이거는 좌충우돌이 아니라 도전기라는 거를. 근데 이제 아마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도전이란 말을 쓰다 보니까 도전의 의미를 가끔 조금 우리 안에서 전형성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한번 도전이라는 걸 사전에 찾아보잖아요. 그럼 첫 번째 정의가 뭐냐면 정면에 맞서 싸움을 걸다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다가 아니라 싸움을 거는 거예요. 일부러 고의로.
근데 사실 우리가 도전이라고 하면 뭔가 보상이나 기대가 없을 때 사실 가장 빛나는 거거든요. 오히려 승리나 성과가 없었을 때. 근데 저는 이 골대녀를 보면서 특히 이영진 배우님을 제가 이렇게 손꼽았던 이유는 정말 아무런 보상과 기대가 있어야 할 만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부상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냥 아 그래 부상이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배우는 사실 보여지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가장 큰 자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본업이 아닌 영역에서 사실 그렇게까지 한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특히나 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인의 커리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배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몸이란 건 사실 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항상 살면서는 뭔가 효율이나 아니면 유용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영진 배우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유용성이 아니라 무용성, 그러니까 그런 무용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배우다. 그래서 아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내면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면이 아니라 그냥 외면이 아름다워요. 그냥 축구하는 그 모습이 정말 본업이 아닌 영역에서 사실 이렇게 사람이 아름답기가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가장 도전에 어울리는 배우 그리고 가장 도전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이 바로 골대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골대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감독이 교체가 되잖아요. 그 선수도 조금 이렇게 뭐 영진 배우님도 그렇지만 근데 그게 굉장히 묘한 쫄깃한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전력을 보강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한 스포츠 예능의 정석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의 그런 전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실험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스포츠 예능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험, 실패, 승리의 이런 것들의 싸움을 거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영진 배우님은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런 유용성, 당연하게 생각했던 효율성 이런 것들의 정면으로 싸움을 거는 굉장히 도전적인 배우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해석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센터에 앉으신 보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 뭐라고 좀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얻어 걸린 것 같긴 한데 너무 훌륭한 해석이었어요. 저는 사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일주일에 7번 7회 훈련하면 그냥 적게 훈련한 거였어요. 보통 9번, 10번? 하루에 2번씩 할 때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하는 동안에. 그게 사실 이제 와서 그냥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섭외를 맨 처음에 받았을 때 저도 골대녀 파일럿을 봤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놀라울 정도로 못하는 거예요. 저게 사람 다리가 맞나 싶고 저게 분명 본인 골반에 달려있는 다리일 텐데 저거보단 잘하지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수락했었고 그리고 경기에 임했던 거였어요. 근데 다들 제가 들어갔을 때 그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있기도 했고 사실 첫 방송 나왔을 때 너무 상처를 크게 받은 거예요. 저 그렇게까지 욕 먹어본 적 없거든요. 축구 못한다고 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축구 못한다고 욕 먹을 일이 사실 살면서 없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 악플을 쓰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축구 못한다고 욕 먹는 게 좀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하기로 했으면 축구 못한다고 욕먹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사실 했었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큰 막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너무 해석이 너무 밤에도 생각날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영상이 녹화되고 있으니까요. 예. 나중에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편집해 주세요. 네, 따로 쇼츠로 만들어서. 시간이 꽤 이제 지났는데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공통된 질문 한번 던져보고 그리고 이제 객석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금방 얘기해주신 거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그 추구한 어떤 예능적인 재미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한 어떤 스포츠 혹은 그 어떤 그 기술적인 어떤 재미, 이게 되게 양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PD님도 그렇고 뭐 참여하시는 그 출연진도 뭔가 이 그 균형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이제 권영우 PD님 같은 경우는 한 저희 뭐 인터뷰를 보니까 사실 이 프로그램의 어떤 뭐 매력 혹은 매혹이라고 하는 게 일단 뭐 경기가 시작되거나 휘슬이 울리면 연출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도 나서 그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고 혹은 거기서 이제 참여하는 그 출연자 입장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균형 어떻게 좀 맞추시려고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지점이 진짜 가장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예능으로 시작해서 예능 프로그램의 장르 속에서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 건데 그 안에 다루는 주제는 스포츠다 보니까 이 시청자들마다도 그 관전하는 태도가 다르죠. 뭐 누구는 나는 예능으로 볼 거야. 유명한 여성 연예인들, 뭐 유명한 배우, 가수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걸 볼 거야라는 시청자도 있고, 또 어떤 시청자는 완전 축구 팬의 관점에서 나는 이 감독이 전술을 어떻게 써서 이영진 선수가 수비일 때 잘할지 미드필드에 잘할지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볼 거야. 저 선수의 몸 상태가 어떤지를 볼 거야라는 이 두 가지 시청자들이 시청 패턴도 시청자들의 원하는 바도 너무 다양하고, 그 와중에 저희는 정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찾아가기가 되게 어렵고요. 사실 찾을 수 없을 것 같고, 뭐 그 와중에 계속 뭐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그러면서 그냥 갈 것 같아요. 뭐 정확한 답을 내리고 저희의 정체성을 규정해서 가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수들도 이렇게 처음에 우당탕탕 하다가 점점 성장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과도기를 거치는 것처럼 저희 프로그램도 이 예능과 스포츠 속에서 뭐 이렇게도 욕먹고 저렇게도 욕먹고, 또 뭐 저희의 방식으로 인해서 연기자들이 욕먹고 또 연기자들 때문에 프로그램이 욕먹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또 막 흔들리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표류하면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딘가로 가 있으면 그 목적지가 아니고 어딘가에 있으면 그게 그냥 저희 뭐 골대녀의 모습이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휘슬이 불린 순간부터는 뭐 저희 연출진 작가진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진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아 제발 다치지 말아라, 방송 분량 나와라. 그 기도 말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앞으로 뭐 그 기도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또 더 재밌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능이죠. 근데 저는 사실 뭐 모든 출연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예능을 할 줄 몰라요. 예능을 해본 적도 없고 뭐 누군가를 웃기는 재주가 있지도 않고 재밌게 하는 재주들은 없었기 때문에 예능이라고만 생각했으면 아마 저는 골대녀에 도전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말 이 안에서는 출연진들은 다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훈련도 많이 하고 있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스포츠로서 임하지만 그 프레임이 예능으로 보일 수 있는 건 사실 아직도 저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라인 밖에 나갔을 때 이게 우리 팀 공인지 상대 팀 공인지 매번 헷갈리고, 이게 본능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항상 잠깐 누구 발에 맞았지 다시 되짚어 봐야 되고, 이런 미숙함 속에서 웃음 포인트들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균형을 생각하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앞으로도 좀 최선을 다해서 휘슬이 부는 순간부터는 선수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저도 두 분께 또 궁금한 게, 그럼 두 분의 최애 감독님은 혹시 누구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조깨비 조재닝 감독. 제가 왜냐하면 선수 시절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 골대녀에서 너무 멋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감독하다 지금 위원장 된 하석주 감독님을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그나마 이 선수들이 완전 스포츠 선수 모드로, 저도 막 얘기하거든요. 아, 누나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갈비뼈를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해라고 했는데, 선수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당연히 프로그램에도 녹아들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와중에 그나마 예능 프로그램임을 조금씩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요소를 하석주 감독님, 지금 이제 뭐 저희 안에서지만 뭐 위원장님이 되셨는데 하석주 감독님이 그 역할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생각보다 친근하고 소탈하면서도 그 선을 넘지 않는 적절한 유머를 되게 해줘서 저희가 그나마 보면서 아 그치 이거 예능이지라고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셔서 저는 아마 제 최애 감독님은 하석주 감독님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모든 감독님을 다 겪어본 게 아니어서 근데 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겪어보면 감독님들은 정말 다들 좀 순수하세요. 정말 이렇게 사회생활 좀 많이 안 해본 사람 같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들이 좀 있어요. 정말 축구만 열심히 하셨구나 싶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그게 이번 감독님이어서가 아니라 최진철 감독님인데 이번 감독님을 맡아서 하는 얘기가 정말 아니고 그 이전부터도 항상 제가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될 때 타팀 감독님이지만 항상 알려주세요. 뭐 알려줘서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아니지만 뭐랄까 그 속에서도 저한테는 가장 좀 따르고 싶은 어른의 모습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수비할 때 무리해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이런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그럴 땐 그냥 무조건 덤벼야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좀 골대녀가 아니어도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 좀 뭔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의지하고 싶은 어른으로서 저는 최진철 감독님이 가장 최애입니다. 그럼 정경호 PD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쭉 이어오던 그 얘기 연장해서 특히 이번 그 월드 오브 수파 같은 경우는 해외 팀들이 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균형감을 좀 추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힘드신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뭐 진짜 감이 안 왔어요. 그들이 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흔히 이제 외국 친구들이 조금 더 자기를 표현하는 걸 더 편하게 한다라는 이런 정도의 예상만 했었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수우파의 시즌 3였을 수 있겠지만 저희한테는 그냥 새로운 시즌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었어요. 시즌 1을 처음 할 때의 느낌. 이들 뭐는 뭐라고 할까?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것들에서의 궁금증과 걱정들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사실 웃음 재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주는 것이냐가 사실은 그냥 웃음을 준다고 재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 웃으면서 보는 것보다는 좀 보는 사람도 되게 긴장하면서 보게 되는 프로그램이어가지고 그런 식으로의 재미를 어떻게 찾을까라는 거를 좀 잠깐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같은 목표점을 도달하기 위해서 각자가 각자의 관계성에 입각해서 이 미션을 진행했을 때 나오는 그 진정성에서 전 재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골대녀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미들을 최대한 꾸밈 없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재미있게 보일 것이다라는 것들을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PD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항상 그래서 편집이 나오고 나면 항상 고민을 해요. 이거를 더 살리는 게 맞아? 저걸 더 살리는 게 맞아? 그래도 좀 웃음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진짜 되게 공감하는 게 답을 정해놓고 간다기보다는 일단 가다 보면 끝나 있더라고요. 끝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매번 성공하겠죠? 그게 쉽지 않은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어떤 정리하는 말씀 좀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럼 혹시 객석 질문 받아보려고 하는데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즐겁게 보면서 느꼈던 건 그 이전에 뭐 미디어나 특히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부분에서 더 드러났지만 이전에 드러났던 그 여성들의 경쟁 구도와는 좀 다른 식으로 좀 더 건강한 경쟁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쟁과 여성들의 호승심을 되게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 되게 더 마음에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 재밌게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그리실 때 또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어떻게 조금 더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더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뭐 이렇게 해보실까요?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게 누가 뭐 성별을 떠나서 그냥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거를 가장 중시해야 될 건 결국엔 공정성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공정성을 주고 그런 공정성을 주기 위해서 제작진이 개입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하나씩 체크하다 보면 진짜 많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의 뭐 저희도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미션들의 제작진이나 심사위원들의 점수는 거의 없다시피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뭐 조회수 플러스 좋아요 곱하기 100 뭐 이런 형태로 저희가 결과를 많이 내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사실 또 이러한 방식을 또 이제 거의 만 5년간 해오다 보니까 과연 이건 공정한 게 맞아? 라는 부분도 또 저희한테 숙제예요. 다음 시즌을 만약에 하게 되면 또 어떠한 공정한 방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거의 스포츠에 준해서 심판 둘, 경기 감독관 있고 뭐 기록직 물론 그것 때문에 공정성 때문에 저희는 지금도 많은 공격과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근데 저희도 어쨌든 저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 속 안에서 여성 선수들의 호승심이나 이거를 더 공평하게 그 장을 만들어준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저희는 어쨌든 4년 5년이나 지다 보니까 꽤 많은 케미와 역사와 서사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제작진은 심지어 가까이서 보다 보면 이 연기자들이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이 무용한 짓을 얼마나 해서 본인들의 시간과 경제적인 것과 이걸 얼마나 투자하는지를 알고 있다 보니까 그 호승심에 더불어서 뭔가 이들이 좀 더 빛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축구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좀 더. 그래서 저희는 이 좀 따뜻함과 이 개개인별로 조금 더 주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성으로 더 많이 가고 싶다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너무 재밌게 듣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더 궁금한 점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약간 성 구분이 된 이런 시즌들을 계속할 구체적인 이유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성평등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여자를 위한 프로그램, 남자들이만 나오는 프로그램 이런 걸로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여자들에게 어떤 이제 뭐 이렇게 가슴뛴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다시 뭐 올데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다시 혼성 그룹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두 PD님께서는 이게 그런 되게 이렇게 큰 의미로 이거를 시작하셨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상업적인 어떤 콘텐츠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들도 고민할 텐데 만약에 이런 혼성이나 성중립 같은 콘텐츠도 좀 뭔가 생각을 하시게 되시는지가 최근에 좀 궁금해요. 요즘 또 트렌드가 다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또 뭐 여성, 남성 이렇게 분리된 콘텐츠들도 해보셨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콘텐츠들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이 생각을 해보셨는지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궁금합니다. 골대녀 자체는 이름 자체가 골 때리는 그녀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혼성이라든가 남성으로의 확장 자체가 저희 당면한 과제나 제작자의 상상력 바운드리 밖에 있는 상상이긴 해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아마 골 때리는 그녀들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 으로 런칭을 하는 게 맞지. 이 안에서의 뭔가 성별의 전환이라든가 성별의 혼성이라든가 이거는 저희가
상상해본 적 아예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프로그램은. 네, 뭐 이제 골대녀랑 다르게 저희는 항상 시즌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저희한테 항상 숙제예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거나 진행을 하거나 만들어야겠다라고 계획을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중심에서의 고민은 어떤 캐릭터가 나와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갈까, 이 두 가지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는 무조건 편파적인 성별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분명히 혼성으로 했을 때 맞는 소재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소재들이 무엇일까? 뭐 저도 지금 속해 있는 엠넷 내에서는 음악적으로 음악과 관련된 건 어떤 게 있을까? 또 뭐 스포츠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어요. 뭐 마케팅을 하신다고 하니까 뭐 그리고 뭐 진짜 저희는 상업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나영석 PD님이 얘기하셨던 일단 컨텐츠는 잘 되고 봐야 되거든요. 잘 된 다음에 왜 여자만 데리고 한 거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잘 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저희 나름대로의 뭐 전략일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는 또 어떠한 혼성 캐릭터들이 섞였을 때 재밌는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재에 대해서 확신함이 어느 정도 생긴다면 그런 컨텐츠는 언제든지 기획하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서. 네, 안녕하세요. 먼저 좋은 프로그램 또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처음 봤을 때 사실 저희 사회에서 뭔가 여성 스포츠라고 하면 같은 종목인데도 조금 더 짧고 달라붙는 의상 규정이 있다던가 아니면 스포츠 자체보다는 개인이 어떤 외모나 신체에 더 관심이 있다던가 하는 식으로 조금은 달갑지 않은 시선이 있다고 생각을 종종 했는데요. 사실 골대녀나 스우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선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스포츠나 경쟁 도전이 자체의 가치에 조금 더 중점을 둔다던가 아니면 스우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는 저희가 조금 선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안무의 모습도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그냥 멋있는 동작의 일부분으로 보인다던가 하는 그런 장면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연출하실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조금 더 신경 쓰신 점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거는 프로그램이 무엇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우선순위가 뭐냐, 프로그램이 무엇을 앞세우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선수들의 승부라든가 뭐 진짜 이기고자 하는 마음, 그걸 이뤄내가기 위한 노력, 이 우선순위, 이 거대한 우선순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복장이라든가 뭐 어떤 시선이라든가 어떤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기존 사회보다 너무 미미한 거죠. 이 거대한 우리가 밀어붙여야 하는 되게 중요한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걸로 더 가다 보니까 다른 건 되게 논외시되고, 뭐 복장 같은 경우는 그냥 축구를 잘하기 위한 복장이 최고예요. 이 신체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복장이 최고여서 그때 선수가 난 타이트하게 입어야지 운동을 잘해 그럼 입는 거고, 아니야 난 펑퍼짐한 게 더 잘해 하면은, 그래서 그게 저희의 주 전략과 주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논점에서 없다 보니까 더 우리의 메인 가치가 빛나게 되고, 그게 더 자연스럽게 소멸되면서 보는 사람도 편하고 운동하는 사람도 편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뭐 저희도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러한 뭐 저희도 이제 촬영이 끝난 후에 그 소스들을 보면서 이제 그러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특히나 이제 댄스에 대해서는 특히 더더욱 이번에 해외 팀들이 나오고 그들이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 더 국내 댄서들이 표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러한 방향성이 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걱정도 하기도 했지만, 근데 그때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걸 얼마나 꾸미지 않느냐,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그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거를 그냥 각자가 보시는 분들 각자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만들어주는 정도의 담백함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금방 질문해주신 분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두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 예능과의 어떤 차이점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좀 빠질 수도 있는 어떤 뭐 함정이라 그럴까, 혹은 뭐 경계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교수님이나 뭐 이영진님께서도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하고 싶은 얘기라기보다는 진짜 가능하다면 화장도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2시간 동안 뛰는데 거의 전반 1시간, 후반 1시간 보통 그 정도 뛰거든요. 일단 뭐 머리를 뭘 했다 해도 경기 끝나면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머리 상태가. 그리고 저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래도 좀, 왜냐면 이제 이게 작품 같은 경우는 조명도 좀 저를 빛내줄 수 있는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지만 골대녀 이제 이게 스포츠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예뻐 보여야겠다 해서 이제 속눈썹도 좀 붙이고 좀 했었는데 경기 끝나고 제 얼굴에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가능하다면 진짜 화장도 안 하고 싶어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서로 간에 몸싸움도 있고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복장을 내가 좀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복장 이런 게 일단 말이 안 되고, 저희가 이미 왜 보통 여성분들 종아리 알 생긴다고 막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저희는 다 내려놨어요.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 훈련하면.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골대녀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뭐 스우파에서는 어떤 옷이라던가 치장 자체도 춤의 일부분이고 그게 더 잘 보일 수 있는 어떤 뭐 어쩔 수 없이 꾸며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치면, 골대녀 같은 경우는 정말 억지로 꾸미고 있습니다. 고인돌 체육관에 출근할 때 정도 이렇게 한가요? 그때도 많은 분들은 안 하고 오신 그 자체로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도 거부감이나 부담도 전혀 없으시고, 뭐 그 순간부터는 완전 선수로 본인들을 인식하는 것 같긴. 이게 뭐 이렇게 고백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 진짜 맨 얼굴로 한 적도 있기 때문에 네, 사과드립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도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지요? 그 두 작품 보면서 사실 공통점이 이제 여성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성보다 저는 몸에 집중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제 애청하다 보면은 여성이라는 출연진의 성별보다 오히려 그들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나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눈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창이라고 해서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약간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몸이거든요. 왜냐면 몸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이렇게 육체, 그래서 좀 외모, 약간 이런 측면으로 사람들이 연관 검색어처럼 이렇게 자동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마음에 비해서 몸을 조금 더 홀대하는 혹은 소홀히 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 골대녀나 수우파의 가장 큰 미덕은 그 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몸이라는 건 뭘까라고 보면 사실 그게 마음은 그냥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몸은 그 생각이 실천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우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댄서분들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굳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실패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는데, 그리고 골대녀 같은 경우에는 다 본업이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데 굳이 나와서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몸의 언어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정말, 그러니까 땀을 흘리는 거, 서로 만나는 거, 그렇게 뭔가 불확실하고 혹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무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싸움을 거는, 그러니까 그런 몸의 언어라서 저는, 그러니까 이 골대녀나 수우파는 그런 선정성이나 아니면 그런 면에서는 조금 훨씬 더 바운드가 넓게 벗어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성 예능이라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예능의 하나의 장르적인 진화를 저는 사실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서 구려는 우려는 아마 제작진분들도 다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프로그램을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백델 데이에 오면서 참여하게 됐는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 매일마다 고정적으로 보시는 드라마,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 이런 게 있는데 골 때리는 그녀들을 꼭
꼭 보세요. 두 분이 매우 사랑하시고요.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셔서 7순이 넘으셨는데 그렇게 즐겁게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제가 예전에 이제 되게 즐겨 듣던 네이버 나우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신인 가수가 있는데 거기 가수가 골 때리는 그녀들의 서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서기를 어떻게 알아? 그럼 저 축구하는 거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 뭐 엠넷 쪽은 잘 안 보시겠지만 어쨌든 SBS나 KBS나 MBC 같은 프로그램들을 골고루 보시니까 전혀 접근하지 않을 세대들의 그 분야의 분들을 알고 계시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꼭 이 피드백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아마 자랑할 것 같아요 오늘 가서. 감사합니다. 부모님들께. 저도 감사합니다. 아, 예.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셨군요.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이 꽤 지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그 참석해 주신 분들 저는 너무 제가 뭐 두 프로그램에 또 열렬한 팬이다 보니까 너무 즐겁게 대화를 나눴던 것 같고 그 마무리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소감 뭐 이렇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 교수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네. 저는 그 두 프로그램 보면서 정말 땀 흘리는 사람은 역시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왜 우리가 코로나 시절도 지나오기도 했고 그러면서 또 막 우리가 흔히 이제 디지털이라고 해서 워낙 이제 비대면 사실 이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 유튜브로도 사실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와서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 만나서 같이 물론 이제 에어컨 때문에 땀은 안 나지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만난다라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 그런 감각들을 골대녀나 수우파나 그리고 이렇게 백들데이 토크쇼에서 같이 누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처음 이제 연락을 받았을 때 어려웠어요. 이거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와중에 그냥 뭐 최대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많이 전달드렸고 이걸로 인해서 저도 또 한편으로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도움이 됐던 너무 감사한 자리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또 재밌는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의 경우에 뭐 여성 영화제를 비롯해서 어떤 여성 인권에 대해서 좀 마이크를 쥐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횟수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처음 섭외 연락을 받고 이 주제를 봤을 때 좀 궁금했어요. 저는 제가 뭔가 도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제 몸에 대해서 제가 뭔가 했던 게 이제 저를 생각하면서 했지 어떤 여성의 몸, 여성의 욕망, 여성의 어떤 스포츠, 도전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까 되게 기대를 하기도 했고 궁금하기도 했는데 여기 나와주신 이제 PD님들과 교수님 덕분에 내가 그랬구나, 내가 이랬었구나, 이런 이야기였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돼서 좀 또 다르게 깨우치는 부분이 좀 컸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입으로 어떤 여성분을 향해서 몸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게 되게 이상하고 껄끄럽고 거북하고 미안하고 뭐 하여튼 이런 되게 어려운 단어였어요. 저한테 이렇게 무서운 단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근데 막연히 들어보면 제가 촬영 날도 누나 오늘 몸 좋은데요? 오늘 몸 어때요? 이 단어를 스스럼 없이 쓰고 제가 되게 일상 속에서 쓰고 있었구나. 이 프로그램 안에서 쓰고 있었구나를 좀 이 말로써 인지하게 되는 계기여서 이게 몸이라는 게 특히 이 동성이 아닌 이성의 몸이 꼭 그런 어떤 다른 맥락 속에서 읽히는 게 아니라 되게 건강하고 이렇게 읽힐 수 있으면서도 저도 약간 몸이라는 단어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이 조금 없어지게 된 계기였던 것 같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이런 걸 피드백을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감을
감은 아직 못 잡은 것 같고요. 하여튼 좀 더 고민해보고 어떻게 과연 저희 후배 PD들도 같이 왔는데 이렇게 같이 좀 더 고민해보면서 이걸 어떻게 잘 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생각을 했던 계기, 뭐 진짜 도전이 되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서 참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영진 배우가 골대녀의 불사조 유나이티드로 컴백을 하거든요. 꼭 오늘의 의리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두 프로그램의 팬으로서 오늘 자리가 굉장히 즐거웠고 이제 기대가 되는 자리였고요. 아까 제가 뭐 살짝 뭐 농담처럼 한국 예능의 전원일기 같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게 현실화되고 있죠. 이 두 프로그램은 뭐 이제 뭐 국가대항전 형식도 빌어가면서, 그리고 또 골대녀는 뭐 K리그와 또 협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세계관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두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는 재미도 계속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당장 말씀하신 이번 주 수요일 불사조 유나이티드의 승패는 어떻게 될지 기대해보면서요. 오늘 참석해주신 네 분께 큰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